대선 사전투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직까지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잡기 위한 여야 각 당의 선거운동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맞아 주민주권 실현과 지역발전에 공헌한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1회 KBC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폐교 위기를 맞았던 해남 북일초등학교가 도시민 90여 명이 이주하면서 개교 100주년을 맞아 극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올 봄엔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 전남 곳곳에는 봄의 전령 복수초와 홍매화가 활짝 피어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대선 본투표까지는 일주일 넘게 남았지만 사전투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직까지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여야 각 당의 선거운동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 지원을 위해 박영선 전 장관이 나섰습니다.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유세차에 올라 지지를 호소했고 푸른길공원과 전남대학교 등에서 시민들과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은 민주당이 광주를 대한민국 AI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3,2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 이 사업이 앞으로 광주의 미래 먹거리 100년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호남 민심 공략에 투입됐습니다. 나 전 대표는 광주 송정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이제는 새로운 정치, 지역 감정의 타파를 위해 달라진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지난 5년간 많은 시민들이 집장만의 꿈, 일자리를 얻을 꿈을 잃었다며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광주에 계신 많은 분들도 지금 이번에는 좀 바꿔봐야지 하는 생각들을 하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남에 이어 전북으로 이동해 도덕성 있는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양강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정의당도 광주 전남 곳곳에서 출퇴근길 유세를 이어가며 심상정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대선까지는 앞으로 일주일 넘게 남았지만 오는 금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아직도 부동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각 후보 진영마다 아직 표심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 공략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조선대 전 총학생회장들과 산하교직원 1000여 명은 오늘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2030 청년 세대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호남 지식인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555인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서화합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지도자는 오직 윤석열 후보라며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맞아 주민주권 실현과 지역발전에 공헌한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1회 KBC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6개 부문에 10개 자치단체가 선정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회 KBC 지방자치대상에서 순천시가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순천시는 환경, 행정, 지역 소속감, 문화인프라 등 행정서비스 부분 전반에 걸쳐 주민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나간읍성 등 전국적인 수준의 생태관광지와 전남 동서부권, 광주권까지 이어지는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살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입니다. 대한민국 생태 수도, 직접 민주주의의 메카, 유네스코 도시, 도시재생의 메카, 우리 순천이 불리는 다양한 이름입니다. 29만 순천 시민과 2천여 공직자들이 정말 한데 똘똘 뭉친 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최우수상은 영광군이, 우수상은 신안군과 한평군, 장성군 등 3개 군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장 분야 우수상은 광주 남구, 행정서비스 분야 우수상은 광주 동구, 문화관광 분야 우수상은 강진군이 수상했습니다. 교육서비스 분야 우수상에는 여수시가,
사회복지 분야 우수상에는 영암군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각 지자체의 행정 서비스와 재정 역량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지표화한 정량평가 점수 50%와 여론조사를 통한 정성평가 점수 50%를 합산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복지, 안전, 일자리 등 23개 지표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지방 재정 역량 부분은 세입, 세출, 재정 건전성 등 10개의 지표로 평가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정부의 통계 지표를 활용해서 평가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KBC는 정례적으로 각 지자체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시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 전남에서 7,321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동구소재병원에서 26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4,352명이 신규 확진됐고, 전남은 화순소재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2,969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지난 22일 7,308명이 확진된 이후 일주일째 1일 7,000에서 8,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방역의료 체계가 고위험 확진자 위주로 전환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내일부터 확진자의 동거 가족에 대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7일째 되는 날 신속 항원 검사를 한 번 더 받는 수동 감시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식당과 카페에 적용되던 방역 패스 제도가 잠정 중단돼 모든 시민이 백신 접종 확인 없이 출입이 가능해졌으며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발급 업무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면역 저하자는 기저질환 상태 또는 면역체계 억제 치료를 받는 사람들로 주로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 장기 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입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완료 후 4개월 후부터 가능하며 요양병원 시설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도 4차 접종 우선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폐교 위기를 맞은 해남 북일초등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아 극적으로 부활했습니다. 도시민 20여 가구 90여 명이 이주했기 때문인데요. 민관학이 학생 유치 캠페인에 나섰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학기를 앞둔 해남 북일초등학교. 교실을 재배치하고 책상과 교구를 마련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학생 수가 지난해 20여 명에서 올해 60여 명으로 40명이나 늘었습니다. 이제 한 명만 있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럼 친구가 생겨가지고 사회성도 기를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사를 와 학생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3개월 새 22가구 90여 명이 이주했고 이 중 유치원생과 학생이 52명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공원이랑 가면은 이제 할머니 인사하고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아요. 마을 주민과 군청, 교육청이 펼친 작은 학교 살리기 캠페인이 학생 유치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이주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해외 연수 기회를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현재도 이제 살기 시작한 지가 한 달 넘는 가족도 있고 그러는데요. 동네 분들이 다 좋아하세요. 오랜만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이들 소리가 난다고. 개교 100주년을 맞아 문 닫을 위기에 몰린 해남 북일초교. 학생 유치를 통해 반전의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은 겨우내 잠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광주 전남 곳곳에도 봄을 알리는 꽃들이 피어나고 있는데요. 성큼 다가온 봄 기운을 조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북하게 쌓인 낙엽 사이로 샛노란 꽃망울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가장 먼저 봄을 알려준다고 해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복수초. 날씨도 따뜻하고 복수초도 피고 산에 오면은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날이죠. 매서운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피어난 복수초에 등산객들은 발걸음을 멈춘 채 봄 기운을 만끽합니다. 3월 중순에는 노루기와 현오색 등 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야생화를 이곳 무등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도심 공원은 분홍빛 홍매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윽한 매화 향기는 산책길에 오른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올봄엔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월달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따뜻한 날이 많겠으나 일시적인 상층의 찬 공기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3월 강수량 역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 속에 봄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피해 보상 등 후속 업무를 처리할 한시기구가 설치됩니다. 서구 의원은 오늘 제301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을 전담할 한시기구와 관련된 조례 개정안 2건을 통과시켰습니다. 4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한 아이파크 사고 수습 지원단은 피해 보상과 관련한 중재와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다음 달 중순쯤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광주 전남지부는 시민사회단체 20여 곳과 함께 오늘 오전 11시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UN 등 관련 기구와 우리나라 정부가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선대위가 우크라이나 시민군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선대위는 오늘 광주광역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제사회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며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